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8월 16일 아침 또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실 그 시간일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은 아침 되면 눈이 그냥 자동으로 떠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또 조용하게 사무실 일찍 출근해서 생각도 정리도 좀 하고 오늘 또 할 일도 정리하고 방송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왕초의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정말 저하고도 서로 이웃인데 마인드가 상당히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향후 5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보는데 앞서서 제가 3년 전 오늘 그러니까 어제 8월 15일 날 강복절의 삼성지구 부동산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3년 전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때 2018년도에만 삼성에 집을 매수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내년이 아마 터닝 포인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제 왕초님께서 또 이제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또 부동산 전문가가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다고 해서 삼성벨트 부동산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이제 저는 확신한다고 했는데 삼성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입지가 좋은 데는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3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제 일이 좀 급한 일이 좀 있어서 그날은 좀 하루에 포스팅을 못했던 적이 하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뭐 1,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현장의 분위기는 정말 집도 보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가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8월 무더위가 지나고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호가와 실거래가도 올라갈 듯하다. 이때는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한 달이 아니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달인가 2달인가 3달인가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계약을 갖다가 8월 달에 했어도 10월 달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랑 실거래가가 좀 많이 상이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더 유리했었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좀 삼성은 그렇게까지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서울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서울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보통 이제 서울이 올라가게 되면 제가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빠르면 3개월이고요. 늦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기도도 늦어도 1년 정도 지나면 올라간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하남, 광명, 뭐 다산,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 뭐 덕양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서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오윤섭님의 칼럼을 심도 있게 읽어보는데 이분께서 인서울이 아니라 인도심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제 인도심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GTX-A도 개통 공사를 하고 있고 곧 개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인서울에 투자하라는 말을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서울에 투자하라는 거는 이제 예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갖다가 말 그대로 도심이 인서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인서울 C급을 사면 안 된다. 서울이 인도심 A, B급 또는 인도심 영향권, 인천 경기권 A급 담지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세권 한승역센터라든지 정비사업 GTX. 일단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인사이트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런 부동산 투자 칼럼이라든지 부동산 뭐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명의 그런 사람들을 뭐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책이라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칼럼이라든지 그 사람의 블로그 내용을 꾸준하게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사이트를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키우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또 이제 2018년 8월 27일 날 부동산 아파트 최근 분위기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삼성 원흥 지주 카테고리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글 개수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글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제가 본 주제가 이겁니다. 또 한 6분 정도 흘렀는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인사이트, 통찰 본질을 깨트려 본다라는 왕초의 부자 마인드에서 제가 지금 출처를 밝히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냥에 나서기 전에 좋은 도구와 장비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냥감을 찾거나 잡기에 적당한 날씨, 지형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쓸만한 사냥감이 없거나 서식하는 환경이 아니면 사냥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과 그 시절에 맞는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신이 내려준 최고의 순간을 캐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향후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남다른 인사이트로 기록한 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출처는 이제 부동산 보니까 뒤에 밑에 나와 있는데요. 왕초의 부자 마인드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는데, 참, 저도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분석력이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임기는 2022년 4월까지고요. 다음 정부 임기는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은 2023년 전으로 급속히 감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 3기 신도시 입주는 2019년 발표 당시에 2020년 12월 토지보상을 마치고 2026년 시범단지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였으나 2021년 현재 토지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 또한 2022년 11월까지 이루어진다면 3기 신도시 시범단지 입주는 2028년 즈음이 될 것이다. 그 네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진행되던 택지개발지구가 2021년 끝으로 입주가 끝이 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23년 전으로 입주된 이후 현재 조합 설립 단계인 재건축 추진단지의 입주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다. 이런 이야기. 다섯 번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 대책에 따른 도심지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공급이 2025년까지 부지 확보고 그에 따른 진행 절차 간소화로 해서 아무리 빨라야 2027년 전후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7년간 약 5년의 기간,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정권 5년은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없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을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7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정말 부족합니다. 수도권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2023년, 2027년에 입주할 수 있는 게 덕은지구 일부 빼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도 마찬가지로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 입주 물량이 정말 줄어드는 시기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금 주요 선진국 대비 그 상승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 수준의 유지된 주택가격의 비밀이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 때문인데, 이 또한
주택시장이 비수기에도 주택공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공급을 해줘야 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2017년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좀 공급이 좀 부족했다. 뭐 뒤에도 이야기 나오는데, 현 정부 집권 후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오다가 2019년 이후부터 지금 황급히 3기 신도시 지정하다고 하고 공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정말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전 박원순 시장님 계셨을 때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의 구역 취소를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준화 철거 단계까지 진행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정말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기간, 즉 차기 정부,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막 나와서 뭐 어떻게 주택 정책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즉 다시 말해서 내후년부터는 정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심각성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맞구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들리고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양주, 옥정, 화성시, 서해안, 권역 등의 입지 물량이 그나마 지금 공급되고 없다라는 말씀을 했고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지금 뭐 2+2 이제 임대차 계약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지금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정말 공급이 이제 다음 정부,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텐데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어떻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새롭게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60년 동안 이어왔던 이 주택 공급이 유일하게 정말 이런 주택 공급 공백기가 5년 정도는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역대 정권과 비교시에 다음 정부가 처음 겪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보험자료주택이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계속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제 거의 하지는 않지만 택지지구를 지정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해왔었고,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2022년, 2023년부터는 3기 신도시를 빼고는 공급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지역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이제 입주 물량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차차기 정부가 이제 2027년 5월에 집권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랑 상황은 정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이제 이후에는 이제 뭐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또 완화가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정책이 내년 2022년에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조심스럽게 2022년이 뭐 지금까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갖다 펴왔던 것들이 정말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뭐 제가 이제 이분이 향후 5년 정도의 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했지만 저도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싶긴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내년, 내후년을 지금 1년, 2년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권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이분께서 2000년 주문등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황금돼지띠에 출산이 가장 많았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이때가 정말 많이 출산을 했는데 이때 2000년생이 2030년이 될 경우에 30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30년에 첫 집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무리 빨라야 2025년 이후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예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이 그래프를
뭐 마지막에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뜻이 지금 현재 위치가 이쪽에 있는 건지 당신의 지금 여기에 가치의 라인의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도 이제 넘어가는데 공감수가 거의 86개 정도 됐고요. 저도 이제 공감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갤러리라는 출처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투자 마인드, 왕초의 부동산 투자 마인드, 부자 마인드, 왕초의 부자 마인드라는 이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재테크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문득 이분의 이제 이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 구독자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인사이트를 가져야 된다고. 통찰, 본질을 깨트려 본. 그런데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스마일도 부끄럽지만 12년 정도 부동산을 이제 뭐 직업으로 택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키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인사이트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죠.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뒤에 일어날 2가지, 3가지, 뭐 많게는 10가지 일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5년 후에 이제 2027년까지 뭐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당장 맞닥뜨려 있는 현실은 공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택 공급이. 특히 수도권에는 특히 서울은 더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이제 기다리셔도 되는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 이런 부분을 또 물어봐요. 어떤 부분을 여쭤보냐면 앞으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주택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할 거냐? 앞으로 이제 수도권의 인구도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인구가 감소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구는 물론 감소될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골의 인구는 더 줄어들고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농어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지금의 인구보다 더 늘어날 듯하고요.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진입 장벽은 많이 이제 거의 또 무주택자라든지 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진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 특히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나는 서울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울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를 노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현실을 갖다가 플러스 또 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건데 전셋집을 갖다 구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잘 살피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 집 마련할 때는 그렇게 전셋집을 구할 만큼 꼼꼼하게 살피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전세를 갖다 구할 때는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집 마련할 때, 첫 집 마련할 때는 좀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내 집장만 하시고 어차피 전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갖다가 정부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세라고 하면 뭐 저도 이제 찬성하지만 10년, 20년을 갖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세는 대한민국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말만 믿지 마시고 또 내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감사스마일에게 어떤 결정권을 이제 A가 좋냐 B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A와 B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A가 더 좋고 B가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도 이제는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이 물론 조언을 갖다 구해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제가 어떤 조언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조언을 갖다가 받을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또 이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이분이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감사스마일에게 작년 하반기, 특히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만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 꽤 많았고,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올 초에만 해도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와서 내 집 마련을 상담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주택을 매수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에게 상담만 받고 그냥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방송을 갖다가 어차피 도움이 되는 방송을 진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심없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상담을 갖다가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좀 많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고민은 정말 뭐 길게 하고 오래 해도 나쁘지 않지만, 결심과 결단은 빨리빨리 하셔야지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 3년 전에 삼성에 집을 갖다가 매수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감사스마의 생각은 내 집 한 채는 필수 불가결하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8월 16일 아침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방송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감사스마일이 이제 방송을 좀 길게 하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길게 하지 않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시간을 갖다가 좀 길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듯 하고요. 또 감사스마일 방송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과 또 이제 내용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또 오늘까지 휴가 보내시는 분들은 즐겁게 휴가 보내시고요. 또 새로 일터에 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오늘 하루도 기쁘고 보람되게 즐겁게 일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아무튼 오늘 하루 끝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